60세 은행 지점장, 은퇴 후 편의점 야간 알바 뛰는 현실. 서론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싶은 이야기.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눈에 자주 띄는 기사 중 하나가 있어요. 바로 60세 은퇴한 은행 지점장이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처음엔 고개를 갸우뚱했죠. 지점장까지 했으면 돈 좀 모았을 텐데. 그런데 찬찬히 생각해보면 이게 절대 남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요즘은 100세 시대잖아요. 정년퇴직을 60세에 해도 앞으로 3040년을 더 살아야 해요. 그 긴 시간을 돈 없이, 할 일 없이, 의욕 없이 보낸다는 게 상상이 되시나요? 어느 날 갑자기 출근하던 길이 사라지고 시간은 남아도는데 돈은 줄고 건강은 예전 같지 않은 그때. 그게 은퇴 후의 현실이더라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지금은 바빠서 은퇴 준비는 나중에 생각할게요. 연금으로 어떻게든 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진짜 위험한 생각입니다. 은퇴 후의 현실 알고 계셨나요? 은퇴 후를 어떻게 살 것인가는 단순히 돈을 얼마나 모았느냐보다 내가 어떤 삶을 꿈꾸느냐, 그리고 그 삶을 현실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느냐의 문제예요. 평균 수명은 84세, 은퇴는 60세.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84세를 넘어섰고 많은 직장인의 실질 은퇴 나이는 60세 전후입니다. 이 말인즉 은퇴 후 20년 이상은 버텨야 한다는 거죠.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 국민연금 수령액은 평균 6,070만 원 수준이에요. 부부 기준으로 해도 월 130만 원 정도. 그런데 60대 부부의 적정 생활비는 월 25만 300만 원이라는 조사도 있어요. 매달 100만 원 넘게 부족한데 이걸 어떻게 채우냐고요. 고령 알바, 선택 아닌 생존. 그래서 요즘엔 60대 이후에도 일하는 분들이 많아요. 건물 경비, 마트, 편의점, 배달 등. 나도 늦게까지 일하는 걸 원하지는 않았지만 안 하면 생활이 안 돼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진짜 많습니다. 사례 1 은행 지점장이었지만 지금은 편의점 야간 알바. 경기도 분당에 사는 어시 62는 국내 주요 은행에서 30년 넘게 근무했고 지점장까지 했어요. 연봉도 높았고 퇴직금도 어느 정도 나왔죠. 하지만 문제는 지출이 계속된다는 것이었어요. 둘째가 대학교를 막 들어갔고 주택담보대출은 아직 남아있고 부모님 병원비에 아내와의 생활비까지. 퇴직 직후 2년 정도는 버틸 수 있었지만 점점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걸 보며 극심한 불안감이 밀려왔대요. 결국 주변 눈치보다 야간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답니다. 낮엔 도서관에 들러 공부도 하고 쉬지만 밤엔 매일 새벽 2시까지 일해요. 어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과거 직함이 무슨 소용이냐? 지금은 당장 쓸 돈이 중요한 거다. 사례 2교사 출신인데 지금은 청소 일을 하고 있어요. 서울의 BC64는 공립중학교에서 35년 동안 교사로 근무하다가 은퇴했어요. 연금이 꽤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적더랍니다. 물가도 오르고 남편도 몇 년 전부터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병원비도 부담됐고요. 자녀들도 각자 사느라 바빠서 경제적 도움은 어렵다고 하니 직접 다시 일을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다고 해요. 아이들을 가르치던 자신이 이제는 학교 청소나 식당 설거지를 하게 될 줄은 몰랐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자존심은 밥 안 돼요. 몸이 움직일 수 있을 때는 계속 일할 거예요. 사례 3 퇴직 후 사업하다 실패, 지금은 배달일. CC59는 대기업 퇴직 후 나만의 가게를 운영해보겠다는 꿈을 갖고 소자본 치킨집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창업 경험도 없었고 운영 노하우도 부족했죠. 2년을 못 넘기고 결국 폐업. 그 사이 퇴직금 대부분은 점포 권리금과 인테리어로 날아갔고요. 지금은 새벽마다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 배달을 합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지만 이게 현실이더라고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라고 하십니다. 은퇴 준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하는 이유. 사례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는 것. 그런데 누구나 비슷한 상황에 닥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변수는 늘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준비해야 할까요?
경제적 준비 은퇴 후 수입원을 만들어라.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연금, 주택연금, 투자 수익 등 다각적으로 준비. 정기적인 지출 패턴 점검. 생활비 수준 줄이기 연습도 필요. 직업적 준비 은퇴 후 할 수 있는 일 찾아보기. 50대부터 제2의 직업 고민해보기. 강사, 컨설턴트, 작가, 프리랜서 등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일. 심리적 준비 은퇴 이후에 나의 삶 그려보기. 매일 갈 곳이 있고 할 일이 있는 삶이 중요. 동호회, 봉사활동, 재능기부 등 사회적 연결 유지 필요. 주거와 건강 장기적인 시야에서 계획 세우기. 큰 집 유지가 힘들다면 다운사이징 고려. 건강관리는 은퇴 전부터 필수입니다. 마무리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 우리는 언젠가는 누구나 은퇴자가 됩니다. 그게 60이든 65든 빠르면 55든 말이죠. 중요한 건 그때의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이냐는 거예요. 당장 일은 없고 돈은 부족하고 가족도 바쁘고 친구도 멀어지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한다면 은퇴 후에도 일할 수 있고 즐길 수도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나는 괜찮겠지가 아니라 나도 준비하자는 생각을 오늘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앞서 은퇴 후 현실과 준비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으니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어갈 내용으로는 은퇴 후 경제적 자립과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추천드려요. 은퇴 준비가 왜 돈만이 아니라 건강과 라이프 스타일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개념인지 과학적 근거와 논리적 근거를 더해 설명하면 독자들이 더 깊이 공감하고 실천 동기를 갖게 됩니다. 은퇴 후 경제적 자립과 건강관리 왜 꼭 함께 준비해야 할까? 은퇴 후 삶에서 경제적 안정만큼 중요한 게 바로 건강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몸이 아프면 제대로 즐길 수도 일할 수도 없기 때문이죠. 1. 경제적 자립의 한계와 건강 비용 증가. 통계적으로 노년층은 만성질환이나 각종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심혈관 질환, 당뇨, 관절염, 치매 등이 대표적이죠.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 지출은 전체 인구 대비 3배 이상입니다. 의료비 부담 증가, 생활비 부담 가중, 경제적 압박 악화. 결국 건강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경제적 준비도 빠르게 소진될 위험이 큽니다. 2. 활동성이 줄어들면 정신 건강과 사회적 연결도 위협받는다. 은퇴 후 사회적 고립은 우울증, 인지기능 저하,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활발한 사회활동과 신체활동은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요. 경제적 여유가 있어도 몸과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결국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3. 건강한 은퇴를 위한 과학적 접근법.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는 노화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미국 심장협회 AHA 등 건강기관들은 노년층도 주당 최소 15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권장해요. 또한 사회적 교류와 취미 생활은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4. 경제와 건강, 두 마리 토끼 잡기 위한 전략. 은퇴 전부터 건강검진과 생활습관 개선으로 질병 예방에 힘쓰는 게 중요합니다. 경제적으로는 비상금 마련과 함께 의료비나 장기 요양비를 대비한 보험 가입도 추천됩니다. 노후 자산 관리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뿐 아니라 지출 계획과 건강 관리까지 포괄하는 개념임을 인식해야 해요. 요약하자면 은퇴 후에도 건강하게 활동하려면 경제적 자립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건강 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게 필수입니다. 그래야만 은퇴 후에도 일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삶이 가능해집니다.